어제 이렇게 선착 연휴가 지나고 연말 연시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많은 기자분들께서 관심 가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준비한 의회에서 준비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해 언론을 선동해 왜곡하려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컴퓨터 지자재 납품 업체들의 행태에 대전시 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업체들이 신고한 정명국 의원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즉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정명국 의원이 교육청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 개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의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족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계의 눈이 멀어 의회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태를 대전시의회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합니다. 적법, 정당한 의정활동을 해방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의혹과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본질을 오도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전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1도. 자, 이상입니다. 질문 사항은 이 관련돼서 우리 정명국 의원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지난 5월 자료 요구와 관련된 본인의 이해충돌 논란 사건에 대한 경과와 추후 대응 방안을 시민들께 설명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저희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요구에 대해 6월 7일 지역 컴퓨터 관련 9개 업체의 대표들이 이해충돌 방지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반으로 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저희 자료요구 행위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이권 개입을 위한 행위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다른 정당에 의해 이권 개입 업자로 낙인 찍혀 각종 억측과 루머로 시의원으로서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의정활동의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기된 의혹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겸허하면서도 단호하게 신고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요구 행위가 이해충돌 방지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고 행위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지만 드러난 혐의는 없으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6월 12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도 공문으로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교육청 공무원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신고인들에게 저희 자료 요구 행위와 그 내용을 유출한 것에 기인하므로 교육청에서 유출 행위자를 찾기 위해 7월 7일에 대전 둔산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10월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신고인들에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하기 위하여 통지하였으나 신고인들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이라는 권한을 행사하여 사건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인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신고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수사기관의 수사로 정보 유출자가 밝혀지면 신고자와 유출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여 시간을 끌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이용해 최근 모 언론기관에 또다시 객관적 사실이 아닌 추측과 상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정당한 의정활동을 마치 이해충돌 사건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여 교모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신고인들의 행위에 저는 소수의 컴퓨터 관련 업체의 교육청에 대한 독과점 구조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저희 명예회복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다툼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래 국민권익위원회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고인들의 후한무치한 행위에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자료요구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신고인들의 행위는 의회와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동료 여러분, 저를 지지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곡된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보루이자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소수의 업자가 교육청 컴퓨터 납품,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조직적인 부패 카르텔이 형성되어 이것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각종 신고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와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의원으로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 등 당면한 사항은 물론이고 지역의 현안 사항을 챙겨야 하는 등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힘과 뜻을 모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의정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향후 있을 법적 투쟁에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후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교육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 확립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믿고 한없는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저희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과 저를 아끼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자료 요구나 받은 총 자료입니다. 총 자료이고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6월 달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제가 뭐 전자칠판을 할 거라고 뭐 얘기했죠. 그런데 한 달 뒤에 전자칠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제기된 업체 9군데 중에 2업체가 약 금액으로 50억을 낙찰받았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뭐 할 거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지만 결과를 낙찰 결과를 보니 9군데 중에 한 업체가 약 50억에 대한 교육청의 전자칠판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달에 권익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가 12월입니다. 12월 15일 예결위가 끝난 다음 12월 18일 월요일 날 언론에 추측성 보도를 냈습니다. 자, 1월 달에 교육청은 유지보수 재개하겠습니다. 약간의 똑같은 방법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50억 정도가 됩니다. 한 업체가 9군데 중에 한 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50억을 본청과 동부교육청, 이게 입찰이 3건으로 진행됐습니다. 본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 본청과 동부교육청은 한 곳이 다 납품을 했습니다. 금액은 50억, 51억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며칠 전에 나온 TJB에 나온 그 업체가 말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말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부 정보라고 했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 정보가 아니라 여기는 그 사람이 말한 수량이라든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지보수 내용에 PC,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세부 자료를 받았거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거를 내부 정보라고 하고 제가 이거를 뭐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좀 이따 보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보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한테 6월 12일 날짜로 보면 업체 비밀사항 여부가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한테 공문으로 대전시 의회로 이 자료는 내부 정보가 아니다. 다 공개된 자료다. 이런 것들이 다 왔어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지금 다음 달에 유지보수 계약 1월 달에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점을 또 노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이건 교육청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뭐냐면 유지보수를 해야 될 품목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300개 학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3년치 리스트를 보면 어떤 업체는 매년 10%씩 오른 게 있어요. 10%씩 딱 10%. 어떤 업체는 올리지도 않았어요. 기준도 없고. 또한 300개 학교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200개만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업체가 200개 중에서 55개, 한 업체가 35개, 한 업체가 30개, 약 115개 정도를 3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 5년치만 받았지만 5년치가 다 똑같습니다. 5년치가. 제가 말하는 거는 유지보수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카르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내부 카르텔. LH공사는 내부 카르텔을 많이 하는데 10년간 제가 구두로 알아본 결과 10년간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 이걸 가져가서 이게 내부 정보라고 한다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하지도 않는데 제가 내부 정보를 쓸 수가 없죠. 내역도 없는데 견적서 제출을 못합니다. 이건. 근데 이거를 자꾸 뭐 업체가 바뀌었다.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진정서를 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진정서를 다 만들어서 여기 보면 6월 달에 언론 나온 것처럼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가 제가 받은 자료가 업체가 갖고 있었죠. 제가 수사 의뢰를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한테 들어온 내부 모든 자료를 진정서에서 경찰서에 이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먼저 하고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특별감사위원회를 한번 꾸려서 도대체 이 업체가 뭐가 불안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1회로 회기 때 한번 구성을 해서 정말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업체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하면 되죠. 저를. 간단하거든요. 저를 고발해야죠. 왜 고발 안 하냐고요.
저는 그런 게 더 궁금해요. 내가 어제 그저께 TJB 언론에서도 뭐 언론에서 나왔지만 그 언론에서 그런 얘기했어.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줄 거다, 알려줄 거다. 뭐 이런 추측성. 그러면 이건 뭐 확인된 사실을 갖고 저를 고발하라는 것도 맞는데 이게 좀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종 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진정서를 통해서 이제 경찰과 검찰에 다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다 제출할 것이고 저 의회 차원에서는 특별감사위원회를 한번 1월에 꾸려서 의원님들 아까 오신 분들도 의견이 어느 정도 제가 조율을 한 상태고 이대로 가서는 저희가 어떤 자료 요구도 할 수 없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용지 한 장 팔아본 적 아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단 저는 제도와 규칙을 좀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패드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갤럭시 탭 있죠. 1인 1패드 사업 좋은 사업이죠. 그것도 유지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패드를 유지보수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어떤 학교는 1년에 200만 원이면 어떤 학교는 1000만 원이고 이 자료에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거 자료밖에 없고 어떤 학교는 매년 10%씩 오르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동결이 되고 그러면 그 이상은 자료를 받아보지도 않고 안 받았습니다. 바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건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육청에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이나 뭐 교육청별로 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입찰을 해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제안도 좀 했습니다. 제안하면 그 제안하고 아니 금액이 더 많은 기준을 좀 만들어라. 그리고 오픈을 해라. 또한 여기에는 유지보수 계약상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있어야 된다. 자, 정보통신공사 면허는 우리 통신선을 깔 때 정보통신공사 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구성되지가 않아요. 그 면허를 가지려고 하면 정보통신공사 면허.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입찰을 해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는 거죠. 면허가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9군데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전에는 9군데보다 100군데, 200군데 더 많은 컴퓨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유지보수가 9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몇십 군데, 한 20, 30군데 있죠. 왜 9군데만 문제를 더 제기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칠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자칠판을 제가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 9군데 중에 한 업체가 50억을 먹었습니다. 50억. 저희가 이거 지켜보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또한 경찰서에게 제출할 내용이 이제 진정서에 다 들어있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자 여기 교육청에서 준 자료 보면 선호도 평가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선호도 평가. 자 선호도는 누가 할까요? 제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2가지 사업을 선호도를 빼고 했더라고요. 제가 올해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소득층 PC도 선호도 같은 걸 빼고 다 빼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들어간 사업들이 좀 일부 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지보수는 좀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규정과 규칙. 통합을 하든 학교별로 하더라도 규정을 주고 금액을 주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근데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어떤 학교는 또 입품목을 하고 어떤 학교는 100원에 하고 어떤 데는 10원에 하고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현재 문제이고 현실입니다. 이게 깨질까봐 업체들은 정말 아둥바둥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도 주문했습니다. 그런 규칙과 규정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 언론에 또 한 번 나왔지만 그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저한테 준 내용에는 이런 것만 있습니다. 제조업체, 유지보수 내용에 정보화 기기, 가로하고 PC, 프린터, 모니터, TV 등 금액 얼마, 기간 얼마, 수익이야 한 가지도 모델이라든가 단가는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영업비리 아니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준 이 자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자님들께서 저번에도 보신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사를 하면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내용에 저희가 전부 다 하고 USB 파일까지 다 제출할 겁니다. 파일까지 다 만들어 놨고요. 이 내용은 이제 수사 상황이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 내용은 이제 경찰서로 저희가 올해 안에 제가 제출을 해서 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해서 제가 답변 아는 만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경찰서는 그럼 언제쯤 가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세요? 제가 목요일 날 제가 내일은 또 일정이 좀 있어서 지금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꼭 갈 겁니다. 경찰청에도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검찰청하고요 경찰청하고 두 곳을 내려고 합니다. 그 아까 50억 그 전자칠판 업체는 대전 업체인가요? 네, 대전업체 그 9개인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업체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네. 그럼 확실하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돈의 흐름을 따지면 경찰청에서 다 나오겠죠. 누가 했나 안 했나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그 대전업체 9군데 중에 한 업체입니다. 혐의 죄명을 뭘로 이제 고소장에 제출하셨나요? 이게 고소장이라 진정서입니다. 진정서. 진정서를 냅니다. 고소장은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진정서라고 해서 제가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제가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낸 자료가 사실은 그 업체가 갖고 있었잖아요. 뭐 언론사랑 인터뷰할 때 그걸 먼저 찾아야 되고 이제 찾고 그 동안에 카르텔에 관련된 자료 제가 입수한 자료들을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규모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해서 일단 그 공무원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업체가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자료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업체가 가지고 인터뷰를 했다. 사실 말도 안 되겠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요구했던 자료가 새 나가서 네네. 공무원을 통해서 새 나가서 지금 업체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다 저번에 고소 내지는 그 수사 의뢰를 한 게 어디서 넘어가고 누가 넘어갔습니까라는 거를 지금 그 수사를 지금 의뢰한 상황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의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1차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못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했는데 또 못 찾았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수사 의뢰를 해라. 근데 어떤 식의 수사를 했나 모르겠어요. 수사 의뢰 양식에 보면 뭐뭐뭐 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안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수사 접수한 의뢰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처럼 제가 보면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다 캡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아마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를 저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일일이 설명을 하겠다. 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분 진정서 내용에는 뭐 저희들한테 그까지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네. 지금 아까 얘기한 50억의 입찰을 딴 그 9개 업체 중에 하나 네. 다 딴 거에 대한 의문점 네. 그리고 이제 5년간 자료를 갖고 있을 때 그 세개 업체가 절반 이상을 그 30개 40개씩만 네. 해먹었다라는 거 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신증이잖아요. 네. 지금 의원님이 네.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까지는 네. 그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이게 불법이고 그 뭔가 유착 관계가 있고 충분한 무슨 그 개연성이 있다라는 그 증거 내지는 그런 상황은 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예. 들어있습니다. 일부 제보 받은 것도 있고요. 음. 다른 의원님 통해서 제보 받은 것도 좀 있고요. 사실은 많이 좀 저도 고민했습니다. 지역업체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사실은 저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입찰로 갔을 때 참 또 작은 업체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먼저 또 뭐 언론사를 통해서 먼저 하더라고요. 18일인가 월요일 날이었죠. 뭐 언론사를 통해서 또 그런 내용을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방법도 6월달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6월달에도 전자칠판을 내가 할 거라고 해서 막 언론에 해놓고 결론은 거기서 딱 먹어서 끝났고, 왜? 이걸 찾으려고 하면 그 업체로 제조사에서 설치 수수료가 갔을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게 네네. 지금 조달청 통해서 입찰한 게 아니고 수의 계약한 거예요? 아닙니다. 입찰을 해야죠. 예. 입찰을 하는데 예. 입찰 평가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 선호도라는 이런 약간의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예. 뭐 이렇게 좀 점수를 주는 방식이죠. 예. 이걸 지금 선호도를 하지 말자는 선호도 평가가 딱 들어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그러면 지금 제조사가 따로 있고 네. 그 중간에 쉽게 말해서 업체가 따로 있는 그 거죠. 대리점이 지금 대전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네, 대리점이 이렇게 쉽게 말해 대리점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정상적으로 하시는 작은 업체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방법을 좀 밟아봐야 될 것 같다.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반대로 이제 교육청에 자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이 있냐 학교마다 금액이 틀린 이유 아니면 유지보수 품목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답변이 못 올 겁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유지보수 품목이라고 하면 딱 정해야 되고 품목을 정하거나 이거에 대한 단가 산출 도입 금액의 몇 프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기준이 없고 또 정보통신공사업이 있는 업체만 들어온다.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컴퓨터 구매할 때도 보면 선호도를 꼭 넣어서 꼭 그 업체만 될 수 있게끔 뭐 입찰하기 전에 다 끝나는 거죠. 벌써 5점 들어가면 다 끝나는데 대전시청이 바뀌어가지고 44군데가 들어왔잖아요. 올해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더니 44개 업체가 들어와서 총으로 들어오고 교육청은 저소득층 PC는 100대가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입찰 방법을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다. 싹 풀어가지고 대수가 100대가 들었답니다. 대략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 부서에서 왔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네, 같은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 정해진 거죠. 입찰 방법을 바꿨더니 대수가 약 100여 대가 늘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줄 수 있다. 역으로 그런 방법도 왔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업체한테 피해를 주자 사실 그런 뜻은 없어요. 제가 좀 알고 있고 아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좀 눈을 열어보고 어떻게 한 업체가 5년 이상 우리 시의회나 본청도 한 업체가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면 의원님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거 네. 팩트가 뭡니까? 그런 업체들을 계속해서 그런 업체들이 할 수 없게끔 만든 어떤 기준을 만들자. 아니죠. 이런 건 아니잖아. 그거는 교육청에서 이제 저희가 제외하는 거고 이제 명예훼손과 이런 게 아까 공무원을 통한 자료 유출 관련된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현재 그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약간의 카르텔 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바뀌었고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누구도 이런 부분은 공정한 부분에서 같이 출발점을 놓고 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무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취지는 우리 기자님들도 예전 6월에 보신 부분과 조금 변화된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하겠다.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교육청과 통해서 제도를 한번 진짜 바꿔보겠다. 제가 한번 뛰어드는 이상 제도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9군데가 아니라 900군데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른 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뭐 5년 이상 여러 업체가 이제 독점하듯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도 신원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업체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시중에서는 대전대학교를 20년째 독점하고 있다는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입찰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는 제가 99년도에 사업자를 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99년도 사업자를 시작했고 거기서는 100%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견적 대비나 입찰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드는 비용, 물류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 안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7명이 저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 상주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계산할 때 저는 인건비를 제로를 치고 입찰을 합니다. 자, 이게 영업하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운반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입찰을 보겠죠. 근데 저희는 안에 상주 인원이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대학교 안에서 일을 20년 동안 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0원을 치고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리하죠. 저는 그게 승부수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 저도 신원정보 거기서 오래 하는데 왜 너도 거기서 하냐. 그러면 대전대학교는 입찰을 하지 않으면 대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의계약 방식은 30만 원 이하만 대전대학교는 저기를 합니다. 수의계약 30만 원 이상은 견적 대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독점이 아니라 저희가 한 70%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가 지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지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100% 이길 수가 없거든요. 들어가면.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갤럭시 탭 같은 거 특히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과 갤럭시 탭의 차이는 전화가 되냐 안 되느냐. 첫 번째 사이즈가 크냐 작냐잖아요. 저희가 딱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유지보수한다. 또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장나 부셔지면 그 업체 통해서 또 수리해서 그 비용도 다 받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기준의 애매모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규칙을 좀 바꾸고 규정도 좀 정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저는 그 9군데 업체 이름만 몇 번 들어봤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경쟁업체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거래하는 업체고 여기는 초중고를 거래하는 업체입니다. 저는 뭐 초중고에 거래하는 적도 없고 그분들하고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업체라 뭐 거기를 뭐 공격해서 뭐 내가 뭐 들어가서 하겠다 이런 개념은 0.1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전혀 그거는 여기 서류 보시면 아닙니다. 좀 저한테 좀 더 서류 궁금하시면 오셔도 되는데 이 자료는 영업 자료로 보기는 아주 어려운 형태라. 그래서 그런 텔레비에 나온 언론사에 나온 그런 얘기는 정말 추측성 보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0% 제가 짚고 넘어갈 거고요. 수사를 통해서 자료 유출된 공무원과 그 업체는 응분의 대가를 받을 거고요. 또한 저도 제가 뭔가 잘못이 있다면 저도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은 똑같이.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이제 조금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겠죠. 이제 뭐 수사나 뭐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중간 뭐 기자님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